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자 비웃듯이 미소를 지은 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을 하는 동안 보란듯이 윤석열 검찰총장 처와 장모 관련 문서를 휴대폰을 통해서 보는 모습이 포착돼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추미애의 속셈이 무엇인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추미애 장관이 국무위원석에 앉아갖고 국회 본회의 네네.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는 국회 직원의 네. 보고에 쓴 웃음인지 뭐 비웃음 비슷한 것을 짓고 있더라고요.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게 웃음을 짓던데 무슨 속셈일까요? 저는요, 교수님, 쓴 웃음도 아니고, 비웃음도 아니고, 파한 데서. 그러니까. 파한 데서. 진짜 좋아하는 웃음이었다고 봅니다. 이유는 이거죠. 이게 왜 탄핵의 반열에 드디어 올라섰다. 아니, 탄핵은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추미애 장관, 추미애라는 사람의 속성상 자기가 계속 언론에 주목받는 것을 너무나 즐기는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난을 하든 비판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자기한테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왜 매일같이 막 그냥 왜 비판이 쏟아지고 하면서도 SNS 또 쓰고 법무부 장관이 왜 부동산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에서 왜 이렇게 비판을 받는데 좋아하냐면 자기가 또 응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신문에 나가고 언론에 나가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탄핵 소추가 비웃거나 쓴 웃음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 탄핵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24일날 투표를 한다고 그러죠? 물론 이 3분의 1을 채워야 이제 이 발의는 됐고 과반을, 소추를 하려면 과반이 넘어야 되는데 과반 못 넘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 이제 언론들이 써대고 하면서 그걸 아마 훈장처럼 여길 사람일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내 작전에 넘어갔다. 그렇죠. 나는 그렇죠. 계속 이제 뉴스의 중심.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다. 그렇죠. 뉴스의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자기 부고만 아니면 무슨 기사든 뉴스에 나오면 좋아한다 했는데 그렇죠. 특히 추미애는 전에 무슨 관음증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언론 노출증, 언론 중독증이 걸린 거예요. 하루라도 자기 기사가 안 나오면 못 견뎌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든 무슨 일을 저지르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뉴스에 어떤 초점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어제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의 그런 행동을 보면은 나름대로 의도를 했다고 봐야 하고 그럼요. 5선 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휴대폰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늘 카메라가 다 주시하고 있다는 거 알면서 그렇게 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웃은 건 웃은 거고요. 이 신문 사진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찍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세해서 찍혔는데 자, 아마도 이 국회 본회의장에 가신 분은 알겠지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장의 중심에 이제 국회의장이 쓰고 반원형으로 국회의원들이 이쪽에 다 쓰고 다 앉고 그다음에 이쪽에 국무위원들이 앉습니다. 기자석은 윗단, 그러니까 이 본회의장 1단이 아니라 그 위층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 2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2층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이는 거죠. 그렇죠. 사진 기자들은 맨 앞으로 갑니다. 맨 앞으로 가서 사진을 찍는데 맨 뒤쪽이 주로 이제 국회의원들만 얘기하면 맨 뒤쪽이 지도부거든요. 중진들이 앉죠. 원내대표, 중진들이 다 앉고 그래서 김무성 대표 아주 많이 이용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주로 많이 활용해. 엄청 많이 이렇게 사진 찍혔죠. 자. 국무위원석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최근 들어서 그렇게 많이 자꾸 회자가 되는 게 몇 천만 원의 망원 렌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땡겨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상도 못했죠. 옛날 같으면. 자, 글자가 다 보입니다. 글자가 다 보일 정도로. 그러면 당연하죠. 당연히 그 시각에 굳이 더군다나 검찰총장 내 말을 안 듣는
그런 내 말을 잘라먹는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가장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있다? 그럼 당연히 카메라에 찍히라. 이내가 뭘 보고 있노라 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죠. 찍어주세요. 이렇게 근데 대놓고 지금 시위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문서 내용을 보면은 네. 전체적으로 이제 모르지만 그 카메라에 찍힌 내용 보면은 김건희 회사, 김건희가 바로 부인이 윤석열 총장 부인이란 말이죠. 부인이죠. 토지 매각 추진 및 뭐 대출금 연체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는 거 보면 이제 그러니까 김건희 씨 부인과 장모 최모 씨죠. 네. 그 사람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보고 자료를 쭉 읽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장모는 문서 위조로 이제 재판을 받았고 또 이제 이미 고발당했죠. 황희석 네. 열린민주당 쪽 최강욱 최강욱 황희석이가 대표하고, 고발을 4월 7일 날 했고 4월 그 7일 이전에 했죠. 장모 거는 그 같이 동업자였던 안모 씨가 고발을 해갖고 의정부 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큰 게 은행 허위 잔고 증명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혐의로 또 뭐 고발을 했고요. 근데 이제 부인의 회사 이야기는 사실 언론에 그렇게 노출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체 정도가 그러니까 그 문자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위아래 뭐 이렇게 맥락을 읽을 수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약간 좀 이렇게 새로운 어떤 내용 같아 보여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것도 참 비겁한 게요. 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그 다음에 장모의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문회 때 당시에 당시에 이 야당이었던 김진태 의원 지금 뭐 그 낙선했지만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서 법사위원들이 아주 강력하게 계속 의혹을 제기했던 문제들이에요. 장모의 이 은행 잔고 문제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 나섰는데 당시에 여당 의원들이 전부 다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왜 낙검수의 주진우부터 야, 그 윤석열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뭐 손에 장을 지지겠다 정도의 그런 뉘앙스의 이 반박도 했고 똑같은 건을 두고 이제 입장 확 바꾼 거예요. 완전히 바꿨는데 같은 한 건을 두고 사실 이렇게 딱 비췄다. 이게 네 글자로 뭐냐면 공작 정치. 이게 무슨 공작? 완전히 공작 정치죠. 왜냐하면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다. 그렇죠.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건이 옛날에는 자기네 진영에서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실 방어했지만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딱 갖고 있다가 뭐 배반을 한다거나 마음을 바꾸면 이거는 문제를 터뜨릴 거야 하고 딱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죠. 만약에 이거 갖고 이 추미애 장관이 이 문제를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 감찰을 한다거나 파면을 시킬 때 이걸 예를 든다면 완전히 공작일 수밖에 없는 게. 딱 그때도 알았지만 그때는 네가 배반하면 우리가 이거 공개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자기가 생각할 때 배반을 하니까 그걸로 친다. 이런 어떤 흐름으로 딱 비춰줄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최강욱이라든가 황희석이가 이제 공작에 들어간다, 작업에 들어간다 그런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 지금 최강욱 황희석이가 고발한 사건 4월 7일이에요. 그것은 그 이전에 MBC하고 뉴스타파 다 친여 매체들 아닙니까? 요새 MBC는 뭐 아예 뭐 관제 언론이 됐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의료법 위반이다 이런 것들을 무슨 특종이라 된 것이처럼 보도를 했어요. 그걸 기화로 해갖고 또 말하자면 고발을 했는데 그 당시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거의 뭐 판명이 된 겁니다만은 이번 검언 유착 사건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지금 유야무야 된 상황이에요. 그걸 걸어갖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뭐 거부를 한다면은 그걸 기화로 해서 무슨 징계 직무정리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것도 그래요 좋다고 받아들여 버리니까 지금 그렇죠. 뭐 어쨌든 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대로 이제 예상대로 안 가니까 지금 추미애가 또 다른
카드를 지금. 카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퇴하라 이거죠. 나 지금 이거 깔 수 있거든 하고 계속 지금 압력을 넣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탄핵 소추안 발의한 날 그 국무연석에서 그렇게 본 것은 탄핵 소추 웃기네. 나는 안 물러가. 당신들 야권이 그렇게 옹호하는 윤석열이가 곧 죽게 생겼어. 그 메시지를 지금 던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웃으면서 또 네. 웃으면서 한 것이죠. 그런데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건 역시 딱 기시감입니다. 작년에 이게 문제가 됐었을 때, 청문회 때 문제가 됐었을 때, 당시에 검경과는 얼마나 또 다퉜어요. 사실 그럼 경찰이 조용히 했으면 좋은데 경찰이 나섰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이걸 수사 종료를 했거든요. 검찰이 아니고 경찰이 나서서 이거 아니야. 이거 김건희 그 부인의 주가 조작 이 문제 및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전부 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실 연관성이 없어서 종료한 거야라고 아예 해명까지 했어요. 그때. 근데 이걸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한다? 참 글쎄요. 그때는 그러니까 왜 영화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너무 이 냄새가 나는 향기가 나는 그런 입장 변화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인사 학살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 카드를 다 들이밀었는데도 윤석열 총장이 끄떡도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주변 가족을 털어서 그쵸. 밀어내보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 문서 이게 지금 법무부의 문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약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그렇죠. 검정이라든가 네모 구로상각 하면 안 되죠. 검정상각. 죄송합니다. 네모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문서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보기 편하게.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이 문서를 만든 적이 없다. 이건 내부 문서가 아니다. 근데 형식은 법무부 양식. 그러면 이 문서를 누가 만들었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추미애 장관은 또 다른 법무장관이 따로 있다. 또 지난번 수사지휘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장관의 그 결재 서류가 먼저 최강욱한테 흘러갔다. 또 그쪽과 상의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그 있었잖아요. 용어 자체가 이 법 쪽에 특히 검찰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 문서를 그러면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무장관이라고 하면은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서 읽어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별도의 어떤 비선 라인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건 법무부 내에 있는 법무국 이렇게 감찰국 그러니까 검찰국 그러면 검찰국장이 검찰과 관련돼서의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직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오면 사실 여러 사건들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와 관련돼서도 자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까지 받았으니까요. 예, 지금 받는 중이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정보들이 취합돼 있었고, 그렇다면 그런 공식적인 어떤 정보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불법적인 것이 아니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충분히 그런 정보를 받아야 되는 어떤 직이니까. 하지만 지난번에도 의혹을 샀듯이 이번에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공식적인 어떤 법무부 라인에서 얻은 정보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자신과 연관돼 있는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과의 문서를 오고 가는 행위. 이 행위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법무부 장관은 지금 추미애가 주장하듯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즉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으로 가장 중립이 돼야 될 자리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어떤 당파성에 휩싸이게 된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하고 같이 이 말씀 이 표현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놀아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 정파의 이익에 휘둘려서 수사를 하라거나 수사를 덮어라거나 이런 식의 수사 지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지휘도 법적으로는 해서 안 됩니다. 수사하라 마라가 아니라 불구속 구속 이 정도의 어떤 것을 하라 그러는 건데 이 지금 추미애는 모든 걸 다 그냥 지시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한테 검찰총장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휘둘려서 안 되는데 만약에 최가웅이나 황희석 같은 자들과
같이 공유한다거나 그런 어떤 특정 정파나 특정 정당인들과 문서를 교환하면서 그걸 봤다 그러면 이건 진짜 탄핵감이죠. 당연히 탄핵감이죠. 탄핵이죠. 예. 말하자면은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고 비선 라인으로부터 어떤 문서 내지는 정보를 받아서 그걸 법무 행정에 활용한다 한다면은 그건 당연히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봐야죠. 어쨌든 지금 추미애 장관의 그런 행태를 보면은 앞으로 윤석열 총장과 뭐 곧 또 검찰 인사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또 한 차례 불가피하게 큰 싸움이 벌어지지 않겠냐 하는 예감이랄까 좀 나쁜 예감이 들기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까지는 어쨌든 굴욕을 참더라도 자기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또 지금 진행 중인 수사들을 마무리하고 그만두겠다 그런 의지랄까 그런 생각을 확고히 한 것 같은데 추미애 장관은 무슨 수를 쓰든 쫓아내겠다 그런 각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거죠. 예, 쫓아내는 게 아니라 사실 쫓아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은 못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세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파면.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 파면시키는 거, 뭐 건의를 하는 거죠. 자기가 파면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검사직을 박탈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탄핵, 자기가 당한 것처럼 탄핵인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스스로 나가야 만들겠다. 이게 지금 그래서 별의별 수를 지금 다 동원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추미애와 윤석열 총장 간의 싸움, 이것은 지금 끝이 아니라 새로 다시 시작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그 문제는 좀 더 귀추를 주목해 보도록 하시죠. 네.